배당금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계산을 세후로 하는 바람에 내년 5월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이 배당금만 받을 때 얼마까지 받으면 추가 세금이 없는지도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배당금 세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다른 소득이 있건 없건 간에 세금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금 세전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면 배당금 7,8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신기하시죠?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케이스 배당금 2천만 원 이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당을 받을 때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배당입금 세전과 세후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127달러에서 108달러를 빼면 19.18달러가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인지 볼까요? 19.18 나누기 전체 금액으로 하면 0.15가 나옵니다. 0.15는 15%입니다. 이미 15%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 이상이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외우셔야 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한 이 금액은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을 세전 3천만 원 받았고 근로소득은 세전 8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매길 때 배당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매기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한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전부 종합소득 대상입니다. 이렇게 8천만 원과 1천만 원을 합친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재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9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9천만 원의 경우에는 구간이 8,800만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그래서 35%가 세율입니다. 그런데 누진공제 1,49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6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나온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방금 구했으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세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금액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8천만 원에 대해서는 1,398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나오고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을 때는 15% 원천징수를 뗐으니 150만 원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금액들을 1,660만 원에서 빼면 122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추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배당금이 3천만 원일 때 122만 원을 추가 납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점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배당금은 2천만 원으로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배당금은 2천만 원 이상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파이어족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종합과세세액, 분리과세세액 둘 중에 큰 금액이 세금으로 적용됩니다. 더 쉬운 분리과세부터 살펴볼게요. 저희가 배당금을 받을 때 아까 15%를 제외하고 받고 있었는데 그때 원천징수한 금액이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 시세액이 좀 복잡합니다. 먼저 2천만 원 배당금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금액 15%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기본세를 매깁니다. 이 금액을 산출해서 300에 더합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산출한 종합과세 시세액과 원천징수한 분리과세세액을 비교합니다. 비교를 해서 더 큰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원천징수는 이미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납부한 금액보다 종합과세가 크다 가 되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가 더 크다 라고 하면 추가로 납부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노가다로 계산해 봤습니다. 배당금 4,6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은 왼쪽, 새로 계산한 종합과세 세액은 오른쪽,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쭉 보시면 왼쪽이 더 큽니다. 그리고 왼쪽이 크다라는 말은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이 금액이 같아지는 순간이 7,800만원입니다. 그 말은 세전 배당금 7,800만원을 받았을 때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고 7,800만원부터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 주식의 기준이었고,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세금 1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7,200만원의 배당금까지는 추가 납부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1년에 1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 자산을 나누어서 세전 배당금 1억 5,600만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1,000만원을 넘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배당금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등의 비용도 늘어나겠지만 이 정도면 매우 큰 금액 아닌가요? 우리 모두 배당금을 늘려서 파이어족이 되어봅시다.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났네요. 여기까지 세풀이였습니다. 경제적 자유에서 만나요. 안녕.